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디폴트 선언까지 하게 되고 현재도 성인 남성의 97%, 여성의 93%가 최빈층입니다. 잘못 휘말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멋지고 깊이 있는 시간, 돈과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없었다. 특별히 투자 관련 채널에서 더 이상 들어가기 어려운 깊이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들어가기로 작정한 코너, 돈과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돈, 그리고 역사,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세계의 흐름과 인간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안내해 주실 우리 안내자 권홍우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그야말로 보다 돈 냄새가 많이 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식사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게 돈 얘기와 똥 얘기입니다. 네. 바로 이제 똥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예. 사실은 지금 자원에 대한 고민들은 자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에너지 자원이 급격하게 바뀌어서 과연 이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 한국이 드디어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저희 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이 자원이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이제는 2차 전지가 자원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 이 자원을 잘 다루면 흥하지만 잘못하면 망한다. 이것을 오늘 과거의 예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시간이죠. 네. 또 고갈 위기도 같이 네. 조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여러분 혹시 그 남태평양에 나우루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고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네.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최근 한 30년 동안 극과 극을 40년 동안 극과 극을 오갔나가는. 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가 네? 처음 들어보는데? 두 번째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40년 만에. 천당과 지옥이네요. 네. 그게 왜 그들이 잘 살게 되냐? 똥 때문입니다. 똥. 똥이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인도에서는 소똥을 화석연료로 씁니다. 그 저기 난 구울 때. 아니, 난 구울 때가 아니라 마빈 해리스라는 문화인류학자는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의 소가 숭상받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보기에는 인도의 소만큼 학대받는 소가 없다. 그 소고기 안 먹는다고 하지만 웃기지 마라. 저기 맨 그 하층민은 그 카스트에서 맨 하층민들은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은 소가 먹게끔 돼 있다.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의 죽어나가는 소를 어떻게 처리하리? 그래, 그게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소가, 인도 농촌 가봐라, 다 소가 밥 간다. 노동 갈고 노동하고 거기다가 소똥까지 그걸 수거에다가 말리면은 그야말로 좋은 연료가 돼요. 그러니까 똥도 돈이 되죠. 근데 이 나우루라는 오늘 얘기할 이 나우루라는 나라에서의 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새똥인데요. 새똥은 사실 좀 작죠. 작은데 이게 물똥이죠, 물똥.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넓은 장소에서 새들이 수천 년을, 만 년을 그 똥이 누적되고 되면 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애들이 와서 똥 싸고 말르면 또 그 위에서 또 똥 싸고 또 말르면 또 그렇습니다. 반도체 적층하듯이 똥을 적층하는 거군요. 그게 인광석이라고 하는데요. 돌멩이처럼 단단해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최상의 고급 비료입니다. 고급 비료에다가 또한 일부는 공정을 거치면 화약의 원료로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인광석 덕분에 나우루 공화국이 1980년대쯤, 81년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7,000달러예요. 17,000달러여서 아랍에미리트 다음으로 많았어요. 똥만 팔아가지고.
일본의 국민소득이 1인당 1만 달러가 안 될 때입니다. 네. 80년대면 일본도 아주 좋아지기 했지만 시작했잖아요. 이제 막 그 바로 밑이었던 때고요. 네. 또 우리보다 7, 8배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나우루 공화국이 예. 우리는 1,500선 막 1,500, 1,700여 선 왔을 네. 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똥이 많았길래 그것만 팔아가지고 그렇게. 아, 국민이 숫자가 적은가 보네요. 음주 숫자가 적고 예. 그리고 워낙 많이 퇴적돼 있고 아, 그래서 이 나라가 문제는 그 자원이 유한하다는 거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이 나라가 그래서 이 존재가 알려진 다음부터는 열강의 침입을 다 받았어요. 그 영국이 자원이니까. 뺐고 독일이 뺐고 일본이 뺐고 네. 또 호주가 신탁 통치하고 네. 그러다 이들이 독립한 다음에는 1968년 3월 1일 날 독립했는데 네. 그때부터 계속 그냥 세계 최빈국에서 고도 성장을 가는 겁니다. 아, 똥을 팔면서. 자기네 자주적으로 네. 내 돈 받아갖고서 똥을 팔아서 고도 성장 가를 달려서 이제 자기네 거니까 예. 독립했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팔면 우리 돈이야. 이런 상황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80년대 초에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네. 그 대학 교육까지 출산 뭐 니들 일하지 마. 그냥 정부가 다 해줄게. 돈이 들어오니까. 의료보험 뭐든지 다 해줄게. 네네. 그 집집마다 고급차가 뭐 람보르기니, 네? 포르쉐니 이런 게 새똥 팔아서 람보르기니 탄다고요? 예, 그게 질비했다는 겁니다. 황당하네 진짜. 그게 그렇게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그 조그만 섬에 세계의 명찰이 다 그냥 바글바글 했었는데 예예.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이 유한했다는 거예요. 그지 화장실 개발 사건인데 이것은. 그 고급 승용차 많고 그 단 하나뿐인 비행기에는 그 비즈니스 제트라고 하죠. 걸프 스트림이라고도 하고 네네. 그런 그 제트 자가용 여객기가 막 들어들고 그 부자들은 식당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걷기 싫다고 최고급 차를 타고 네. 뭐 드라이브인 극장이 막 고화차라는 게 들어서곤 했는데 예. 인강석 자원이 2000년대부터 슬슬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예.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고갈됐어요. 아 그것 개념 없는 애들이네.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막 보다가 저 팔아. 야 그렇죠. 개념이 없다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빚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인강성이 떨어지니까 삶의 패턴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씀씀이는 헤퍼졌는데 예. 지금 그래서 그 새똥이 가져온 축복이 저주로 바뀐 그때부터 저주로 바뀌었는데요. 저주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성인 남성의 97%, 예. 여성의 93%가 최빈층입니다. 아, 이 나라 지금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안 돼서 예. 호주가 주는 구호금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복권 긁어서 당첨된 다음에 거지되는 거하고 상황이 똑같으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유한한 자원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2차 전지로 그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자원국이 된다 네. 이러면은 그거는 유한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히토류들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망간이니 이런 것들 다 마그네슘 들어가지만 네. 그거는 비교적 그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자원들이고 예. 우리가 기술 개발만 잘 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면은 네. 그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배우는 게 이제 이게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흥청망청 쓰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다. 네. 교육, 그다음 치료, 노후, 의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안이해질 정도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과 유럽, 한국은 뭐 거기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으니, 네. 그러니까는 미국과 뭐 1인당 뭐 2,000달러씩 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알바 같은 그런 단순 그걸 안 서비스업 하시는 일일 서비스업 비슷한 그 업을 하시는 분은 안 나가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런 상태인데 그게 지나치게 길어져 가지고는 사람들이 노동 의욕이 없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도래시킬 수도 있는 사실은 극단적인 예인데요. 네. 우리가 아직도 그 북유럽이나 네. 이런 그 복지 국가로 가기까지는 아직 길은 좀 멀죠. 네. 다만
복지와 그리고 노동력을 어떻게 조화스럽게 그 사회가 네. 거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네. 그거는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될 문제죠. 네. 다만 개인적으로는 예. 아직까지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 수준까지는 가려면 갈 길이 좀 멀다. 우리나라의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갈 공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게 조화되지 않고 그냥 열어주고 그냥 풀어주고 이렇게 돼서는 사람들이 안이한 마음을 갖는 순간 굉장히 위기가 오겠네요. 또한 그렇죠. 또한 우리가 복지를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면 네. 반드시 경제 성장이 수반돼야 됩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건데 예예. 그 나우루처럼 모든 거를 빚내서 살 수밖에 없다면은 네. 그거는 경제는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네. 성장을 해야 되고 음흠. 그래야 나라도 복지도 이렇게 네. 되겠죠. 그게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려도 체력이 있어야 술을 마신다니까. 그렇죠? 건강이 받쳐줘야 술을 먹고 일도 하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일도 하고 유희도 즐기면서 이렇게 종합적인 일을 할 때 또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인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도 돼야 되는 이것들이 결국은 사람한테 다 조화가 돼야 이게 다 잘 이루어지듯이 네. 사회 전체도 모든 게 이게 조화가 잘 돼야 잘 돌아갈 수밖에 근데 없다. 우리 경제가 잘 나가려면 네. 우리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계 경제 전쟁에서 그 상대방이 있는 법인데 그렇죠. 상대방이 그 막아놓은 벽은 네. 여전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해보려면은 여전히 방해하고 네. 기술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그 숱하게 많습니다. 예, 예. KF 전투기의 4대 핵심 미술 에이사레라든가 뭐 이런 네, 네.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 그냥 뒤바꿨지 예, 않습니까? 미국이 주겠다고 그래놓고 안 안 줬죠. 줬죠.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네. 또 새똥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새똥 갖고 이것도 역시 연료 있어요. 이 새똥으로 몇 나라들이 전쟁을 했고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거나 힘이 있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 나라가 다 불행해졌어요. 네. 이게 어디냐면은 남미의 칠레와 페루와 볼리비아 얘기입니다. 볼리비아는 해군이 없어요. 그리고 육지 국가니까. 티티카카고즈가 볼리비아에 있는 거죠. 네. 그 파란 색깔 멋있는. 예, 네. 그것만 있지 예. 없습니다. 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때 새똥 때문에 영토를 잃어갖고서 내륙 국가가 됐어요. 세계 국가가 원래는 저기 바다하고 접해 있었는데 네, 볼리비아가 다 있었습니다. 또 새똥 갖고 자원 전쟁을 세 국가가 해가지고 다 밀려가지고 육지로만 자원 밀렸다 전쟁의 배후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있었죠. 그렇지.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싸울 일은 별로 없어. 실은 이게 태평양 전쟁 얘기인데요. 네. 우리 흔히 태평양 전쟁 하면은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이후에 벌어진 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네. 얘기하죠. 2차 대전 중에 하나로. 네네네. 이렇게 그리고 일본은 원폭 때문에 그 일본이 항복하고 이 전쟁을 누구나 떠올리는데 실제 원래 태평양 전쟁은 이들 세 나라의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칠레, 볼리비아, 페루. 네. 네. 이 세 나라가 태평양 전쟁을 벌인 건 1879년입니다. 네. 근데 이유는 해안에 그야말로 새똥이에요. 그걸 갖다 구아노라고 불러요. 구아노. 구아노. 네, 맞아요. 들어봤습니다. 구아노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수백 미터 높이로 새똥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덩어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새들 변소였구나. 그렇죠. 이게 날라다니니까 위로 싸울 수 있구나. 걔네들은. 네. 이게 그 화약의 원료로 이게 또 이렇게 좋았대요. 구아노가. 네. 그러니까 세계 열강이 얘들을 갖다가 투자하고 그래서 투자만 했을 때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페루는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서 처음엔 경제가 상하는 것 같았지만 외국 자본이 자주우지하는 바람에 네. 독립적인 그 경제 정책을 못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예. 디폴트 선언까지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제어할 수 없는 자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독이 많습니다. 된다는 거죠. 예.
복권 긁어 갖고 똑같네. 이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페루가 이거 외국 자본이 행사 안 되겠다. 네.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그럼 외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가만히 같은데.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직접 전쟁하려면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칠레를 꼬드겼어요. 결국 한 3년 싸우다가 아 예. 안동 조약이라는 걸 맺어갖고서 네. 그 칠레가 유리하게 끝나요. 음. 끝나는데 거기서 볼리비아가 자기 해안선 약 400km를 뺏기는 거예요. 칠레한테 뺏겼죠. 아. 칠레도 이렇게 그 남미대륙 남단에 걸쳐서 옛날엔 그 맨 남단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남미대륙의 서안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해변만 쭈루룩 예, 이게 그렇게 그게 원래는 볼리비아 땅이었어요. 일본은?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서 다 패자가 됐죠. 네. 볼리비아는 그러면 내륙국가를 전략하고 그렇다면 칠레는 잘 나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칠레는 걔들도 국유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외국 자본이 얘들 갖다 그 군대를 사주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네. 정권이 망하고 예. 더욱 경제는 나빠지고 예. 이런 비극을 낳았죠. 음흠. 그러니까 자원을 자기가 스스로 자국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원 자주권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네. 나우루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효율적 배분을 하고 예. 미래를 내다봐서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면 예. 포트폴리오가 꼭 그 종목 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책 네. 포트폴리오도 그렇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다면 나우루는 지금까지 한정된 복지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그 돈 갖고 사람도 키우고 예. 뭐 복지보다는 사람 키우는 복지를 그게 하고 가장 크죠. 예, 교육에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좀 깔아주고 네. 이랬으면은 네. 네.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또 싸울 전쟁은 없느냐? 사실 20세기는 네. 자원 전쟁입니다. 대부분. 네. 1차 대전을 우리 원인을 3C 정책과 3B 정책의 추진이라고 대결이라고 하잖아요. 베를린, 음흠. 비잔티움, 네. 바그다드. 아, 네. 이게 독일의 그 세력 확장 승리였고 네. 영국은 3C, 케이프타운, 카이로, 캘커타. 네. 이게 둘이 하나는 선이 독일서부터 중동 쪽으로 내려지고 또 하나 영국은 아프리카 남단으로부터 아프리카 북단으로 해서 중동으로 인도 캘커타까지 가는데 네. 중간에 딱 만나는 게 중동이에요. 독일이 바그다드까지 가는 철도를 개설하겠다. 예. 이게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네. 물론 뭐 오스트리아 그 사라이브에서 황태자가 저격당하고 네. 사실 그런 일이 직접적인 방아쇠였지만 네. 경제적인 배경은 그거였어요. 여기 석유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고 다들 석유를 노리고 있었어요. 네. 그 때문에 전쟁을 했던 거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던 것도 진주만을 깼던 것도 가장 일본이 요게 그 원했던 자원이 철과 석유였습니다. 예. 특히 석유는 현대 무기를 운영하는 데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저쪽에 네덜란드 보르네오 이 섬의 석유를 뺏고 싶은데 네. 얼마든지 뺏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배후에 강력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존재하는 한 안 네. 된다. 아하. 그리고 그걸 처부시작한 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네, 진주만을 치는. 네. 네. 그런데 후세인 카다피 이런 무수한 변화가 있었는데 네. 변하지 않은 건 딱 하나는 미국이 가장 입김이 여전히 살아있던 것 딱 하나뿐입니다. 네. 지금도 아무리 그 오일 샌드 오일 가지고 예. 미국이 중동 석유로부터 의존도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천연가스와 석유를 둘러싼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 또한 이게 언제까지 나우루 공화국이 고갈처럼 우리한테 있을 것이냐, 예. 무한할 것이냐, 이거는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그 샌드 오일 파낸다고 한다면 예. 그게 오랫동안 집안에 영향을 줘서 네.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재앙이 네. 될 수 있다는 경고들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 중동 석유가 다시 각각 그 부각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고 예. 중요한 것은 나우루의 인강석이든 아니면 그 칠레와 페루와 볼리비아가 싸우기를 만들었던 구아노든 네. 자원은 석유든 자원은 유한하다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이런 유한성으로부터 어떻게 인류가 미래를 설계할 것이냐 이런 건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태양광도 지금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네. 언젠간 가야 될 길입니다. 그건 네. 자명합니다. 근데 이런 외국이 간섭하고 자원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비일비재한 것이 네. 또 근대사에 재밌는 근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이란이 네. 호메이니가 다시 돌아와서 회교혁명이 나고 그 다음부터 이슬람이 성전을 벌이는 무슬림 전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실은 미국과 영국이 초라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란에서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들어서요. 네. 근데 이 정부가 석유산업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의 정보기관이 네. 거기 들어가서 쿠데타를 기획합니다. 예. 이게 아작스 작전이라는 명 아래서 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게 성공해서 국유화 세력은 물러가고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요. 네. 팔레비 왕권이 그 전에 들었지만 더욱더 왕권이 공고해져요. 네네. 그 이란을 미국이 80년대 초반 그 회계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중동의 경찰로 키웠어요. 이란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의 강력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근원은 미국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기 하나로 꼽히는 기종 중에 F-14 톰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F-14 통쾌. 네, 해군 전용인데요. 예. 그건 이스라엘은 안 주고 이란한테만 줬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의 M60 전차를 제공해다오. 네. 근데 안 된다. 예. 너무 고스펙이야 안 돼. 어. 근데 이란엔 줬어요. 예. 근데 이란 장교가 그걸 몰고 소련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경찰로 키운 거죠. 예. 키웠는데 이게 그 팔레비의 독재가 계속되고 네. 그래서 회교 정명이 일어나고 무너졌죠. 네. 결국은 만약에 이란 석유는 완전히 이란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예. 예. 만약에 아자스 작전이라는 이게 없었다면 네네. 회고혁명도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 팔레비의 반대 세력을 오히려- 너무 커진 거죠. 오히려- 팔레비가 너무 네. 못해서. 그 결과 우리 선박도 납포되기도 하고 중동에 여전한 불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자원에 대한 탐욕은 꼭 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세계의 파워들이 네. 강대국들일수록 그런 일을 많이 벌이는데 이게 그 끝이 좋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탐욕이죠. 예.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눈치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열강들에게 잘못 휘말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거기서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칠레, 페루, 볼리비아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국유화하는 거는 명분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 국유화를 유지하고 지킬 만큼의 국력과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국유화를 부르짖은 명분은 좋았죠. 명분은 좋았지만 나라를 뺏기는 계기가 된 것이니까 그 자원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 정말 실리적으로 잘 봐서 판단을 하고 우리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자원이 있었어도 심각한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자원이 많았으면 어쩔 뻔. 이 근대 현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이 겪었던 그 아픔,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자원까지 많았으면 정말 골치 아팠었겠다. 영국이 예. 그 북해유전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유국이 됐어요. 예. 그건 그 북해유전의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때 영국과 지금 영국이 그렇지. 오히려 지금 영국한테 얼마나 그 도움이 됐는가. 예. 사실 자원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각도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을 사회가 지향하느냐. 네. 이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과 소득 수준, 사회의 지속적 여부를 결정하죠. 네.
그러니까 결핍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도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이죠. 예, 예. 그 도전과 응전을 잘하면 굉장히 나쁜 여건에서도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좀 만족을 모르는 게 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너 우울한 사람도 많이 만들고 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한 국가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게 되네요. 저도 그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깊이 있는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쭉쭉 뿌리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각도기 TV도 우리 또 권호우 기자님도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계 레벨업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런 전체 우리 시청자분들의 레벨을 한껏 높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오늘 새똥 얘기로 똥 얘기로 해가지고 야 자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계가 자원을 가지고 어떤 전쟁과 치열한 다툼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또 얻네요. 사실 재능이 있다고 네. 재능에 만족해서 살다가는 좋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투자를 한두 번 성공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연마 그리고 일종의 결핍감 난 더 잘하고 싶다는 결핍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자원 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 새똥에서부터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재밌으시면 댓글로 권홍우 기자님 다음에도 또 나와주세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권홍우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기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즐거운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